목격자 K 권유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탄탄대로 권예영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가끔 조언도 받고 또 야단도 받는 우리 원로 중에 그 장관님이 계세요. 누군지 알 거예요. 이분이 며칠 전에 갑자기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 공가들 창피해서 못 살겠다. 오늘도 쌍권이네요. 예, 오늘도 근데 쌍권이 나오셨어요. 이 쌍권은 나라 지키는 쌍권. 나라 지키는 두 쌍권. 저희가 진짜 이제까지 노력 이상으로 해가지고 권씨 이미지 좀 바꿔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예. 권씨를 대표해서 일단 대국민 사과 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진짜 권씨 면목 없습니다, 정말. 예. 아니 근데 이 국민의힘 이것들 도대체 우리가 8년 전에 당 해체하고 새로 당 만들었어야 돼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했을 때. 예. 그때도 또 권성동 씨가 또 대단한 활약을 하셨죠. 글쎄 말이에요. 헌재 예. 앞에서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제발 우리 대통령 좀 끌어내려달라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게 이제 뒤늦게 뭐 한다고 하는 이제 속담인데, 실제로는 소 잃고 나면 외양간은 제대로 고쳐야 돼요. 이걸 외양간을 안 고쳐 놓으니까는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 당했지. 그리고 지금 김문수 또 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대선 끝나고 나면 진짜 국민의힘 해체 운동 시작해야 할 생각이에요. 네, 합류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너무 이 탄핵 정국을 겪으면서 실망과 통탄함을 금치 못했어가지고 이번에 쌍권이 했던 일이 가장 클라이막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민의힘을 앞으로 지지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그 스스로에 대한 그 피드백도 되게 많이 하게 되고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마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대담 분량이 거의 다 쌍권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찰 텐데 쌍권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네요. 예. 그런데 일단 시작을 이렇게 한다면 쌍권의 가장 큰 문제는요. 정무 감각이 가장 떨어지는데 자기들만 정무 감각 있다고 착각하는 것에 모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치 진짜 못하는 것들이야. 진짜 못해요. 예. 그런 이야기 그걸 좀 풀어서 얘기해 볼까요? 예. 그러니까 이 쌍권의 착각은 지금 김문수 후보건 누구건 올라와도 마지막엔 결국 한덕수가 되니까 이 경선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시한 거예요. 그런데 이 경선이라는 과정은요, 이 많은 당원들 그리고 지지자들이요, 자신의 마음을 후보에게 내놓는 과정입니다. 내가 이 후보를 점점 사랑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렇게 마음을 갖게 되었는데 그런 마음을 개무시하는 게 지금 정당의 지도부라는 게 황당한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김문수에 대한 사랑을 키워가면서 김문수가 당선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또 당연히 예우도 하고 또 더 중요한 건 뭐냐? 김문수가 이 단일화를 이길 수도 있다라는 전제가 느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전제는 너무 명확해요. 김문수는 무조건 진다라는 전제가 모든 지금 이 단일화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느낄 수밖에 없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가장 대표적인 게 권성동이 한 말, 어제 알량한 후보 자리 지키기 위해서 지금 저러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건 정말 정무 감각이고 뭐고 어떤 메타인지라는 표현 하거든요. 사람들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전혀 안 되는 사람입니다. 알량한 후보 자리가 아니라 굉장히 고귀한 후보 자리예요. 당원들이 힘을 모아줘서 만들어준 자리입니다. 아니 국민도 함께 했어요. 그럼요. 국민도 여론조사로서 함께해서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아주 우습게 보는 말 자체가 정말 정치 못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진짜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번에 쌍권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어쩌면 지금 시간이 너무 없잖아요. 단일화를 이뤄내는 시간까지. 이거 요리에 비유했을 때 압력밥솥에 압력을 꽉 채워가지고 맛있는 밥을 지금 빠르게 만들어도 모자랄 판인데 너무 급하다고 냄비에 물이랑 쌀 다 때려박고 죽 쓰고 있다. 진짜 죽 만들고 있구나. 그렇구나. 밥을. 가열이 나도 되면 모르겠습니다. 얼리고 있는 것 같아요. 쌀에 물 붓고 얼리고 있습니다. 우리 권유 대표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이게 후보는 경선을 통해서 이 내용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경선을 통해서 지지자들과 하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경선을 통해서 만들어진 후보를 알량한 무슨 자리 이런 식으로 비하하고 정말 매도했는데 이 말 한마디만으로도 이자는 심각한 해당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즉각 사실은 윤리위에서 제명 처리해야 될 정도의 아주 폐륜적인 행동이에요. 그런데 쌍권 이것들이 왜 일어나 봤더니 이것들이 한 번도 그 알량한 대표 자리도 해본 적이 없는 자들이야. 그렇죠. 선출직 대표. 그렇죠. 이것들은 당 대표를 하려고 그래도 당원들이 전당대회를 하잖아요. 여기에 이름도 명함도 못 내밀었던 자들이에요. 자신이 없어가지고. 이 지금 권영세는 임명직 비대위원장이지 그 전에 뭐 했어요? 당에서? 심지어 그 비대위원장 자리도 권성동이 만들어준. 그렇지. 권성동이는 원내대표나 지금 두 번 하고 있지. 지가 전당대회에 명함이나 낸 적이 있어요? 안타깝게 지금 한 외부 후보가 당에 일임한다라고 하면서 약간 의존적으로 그리고 당이 결정하는 걸 따르는 것처럼 보이는 그 모습을 네. 권영세가 권성동에게 보인 듯한 모습도 있어요. 심지어 비대위원장 되는 과정에서도 권성동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루머인데 권성동이 자기한테 가장 맞는 파트너로 골랐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고 사람들이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었고 심지어 권영세가 비대위원장 돼서 처음으로 공개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권성동이 먼저 스포를 하더라고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첫 인사로 계엄에 대해서 사과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 그 스포 때문에 들고 일어난 많은 애국 시민들의 분노 때문에 사과를 좀 절충을 하더라고요. 뭐 계엄에 대해서도 하지만 탄핵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적당히 섞어서 하는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모습 자체가 권영세도 뭔가 헛개비 같은 느낌이 느껴집니다. 이런 조합이기 때문에 지도부가 정말 정당성도 없고 어떻게 보면 위기 때문에 얼떨결에 특히 뭐 친윤이라고 느껴서 많은 이제 다수의 주류의 의원들이 권성동을 뽑은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런 기회가 이번 특별한 상황 때문에 주어진 것인데 그게 마치 자신의 어떤 정치적 정당성이고 그래, 앞으로 계속 예. 보장받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 같다 느껴집니다. 하여튼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권씨들이 다 쌍권 같은 자들은 아니다. 여기 자유파의 이 용맹한 두 전사와 같은 그런 권씨들도 있다. 이거 제가 다시 한번 하고. 자, 어제 그 김문수 한덕수 김문수 2차 회동이 있었는데 사실 어제는 뭐 어차피 결론 날 회동은 아니었어요. 일종의 퍼포먼스로 준비됐던 것 같아요. 그 뭐 1시간 동안 뭐 생방송하는 이런 단일화 회담이었기 때문에 저는 뭐 그거는 뭐 결론 나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 이제 오늘 만나기로 돼 있는데 저는 오늘부터는 비공개로 해서 진짜 구국의 결단을 두 사람이 내리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될 거라고 예상도 하고 그렇게 좀 촉구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그 퍼포먼스 어떻게 보셨어요? 권영영 대표. 그 퍼포먼스가 진짜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정치 무대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전날에 바로 회담을 했음에도 그 다음날에 다시 재회담 날짜를 잡아서 공개적으로 진행을 한 거잖아요. 네. 여기서 전했던 메시지를 보면 한덕수 예비후보 같은 경우에는 속도와 빠른 결판을 내는 것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였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당한 결선 과정을 통해 자신이 그 당에서 대선 후보로 나가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한덕수는 어떻게 보면 어제 회담을 통해서는 드라이브를 걸고 싶었던 것 같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이미 정당한 후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도 또 회담을 공개적으로 응하는 것을 봤을 때 여전히 단일화 의지가 확고하다. 그래서 두 분 다 단일화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두 분이 잘 합의하면 될 일이지 다른 사람들이 껴서 이래라 저래라 너희들이 정당성이 있다 없다라고 논조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제 그 기획을 보니까 역시 쌍권 씨가 망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지금 김문수 후보가 자기 스스로 선대위를 꾸리고 그 선대위를 통해서 단일화 협상을 하겠다라고 했던 걸
아주 빠르게 추인을 했으면 더 음. 속도감 있게 이런 그렇죠, 그림을 많이 그렇죠. 만들었을 예. 것 같아요. 당연히 비공개 회담도 하지만 어제 같은 이벤트는 언론도 예상 못해서 관심이 더 증폭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아하, 예. 기획으로 따지면 최고의 기획이에요. 선거 기획으로는. 어제 참 그 그림을 보니까 마치 그 뭔가 바둑 고수가 바둑을 한 수 한 수 두고 있는 그 주변을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아하, 예. 이거는 만일 이 단일화를 포함을 해서 대선이 잘 되면 역사에 남을 만한 사진들이 어제 많이 찍혔다고 봐요. 그렇게 기획력 있고 또 실행 능력 있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뭐 지금은 제가 뭐 한 후보에 기울어서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누가 봐도 지금 김문수 후보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만나자. 그 다음 날 또 만나자. 오늘도 또 만나자. 지금 주도하고 있고 한덕수 후보는 마치 주도권을 뺏긴 것 같은 형국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애초에 첫날 이렇게 했으면 잘 됐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데 아쉬운 건 어제 언론을 통해서 보여지는 모습들 날 것 그대로 그들의 발언 그대로 다 생중계될 때 조금 더 말하자면 꼭 그 컨텐츠가 뭐 우리가 바라는 것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예상 못할 화법이라든가 화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왔으면 더 뭔가 잔치가 풍성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단일화를 포함을 그래요. 해서 이번 대선 잘 돼야 된다. 그건 그런데 아니 이것들이 그 거의 관뚜껑 닫혀 있는 것들까지 기어 나와 가지고 갑자기 무슨 단식 투쟁이라고 지금 그 나이에 그러시면 김무성이는 아세요? 네,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던. 그런데 그럼 유준상이라는 사람은 아세요 혹시? 아니 유준상 연예인. 아니 유준상님 처음 듣습니다. 아니, 유준상이라는 사람은 83세인데요. 이게 국민의힘의 그 무슨 고문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람이 유명한 거는요 정치판에서 그 김대중이 밑에 있었어요. 김대중이 밑에 있었는데 그 무슨 전당대회를 할 때 지를 뺐다고. 그 전당대회장에 뱀을 풀었어. 야 대단한 분이네. 이번에 뱀 안 풀어서 감사합니다. 이야. 예. 와 대단. 아니 제가 아니 뭐 그런 하여간, 예. 사람이 이게 누군지 모르잖아요. 지금- 갑자기 김문수를 압박하려고 단식한데 권성동이랑 같이. 그러니까요. 지금 단식 투쟁은 자칫 잘못하면 극단 선택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 그렇죠. 그 진심으로 하면은 그런 거죠. 근데 그런 걸 다 떠나서 일단 이런 게 언론에 어떻게 비치느냐가 중요한데 제 기사 제목 보고 제가 뒤집어졌습니다. 이 그룹에서 비교적 젊은 7080이 앞장서서 단식을 한다. 저는 70년대생, 80년대생인 줄 알았어요. 참 적당히 좀 하시지. 그리고 이제 좀 아름답게 노년을 잘 마무리하시지. 지금 이건 누가 봐도 그냥 밥그릇 싸움에서 자기도 숟가락 들고 온 거밖에 안 보여요.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누가 그걸 숭고한 어떤 그 희생으로 봅니까? 정말.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 사례와 또 김무성의 그 과거를 생각하면 전혀 그 어떤 선거에도 도움이 될 수 없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걸 스스로 깨달아야 될 텐데 그걸 못 깨닫는 게 참 대한민국 비극이네요. 제가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 있으니까 유준상이 저 김대중이 당에 있을 때 전당대회에 뱀 풀었던 거 팩트인지 확인해 주세요. 에이 나 참. 자, 뭐 예. 김상욱이라는 자가 탈당을 했는데 이재명이 이준석이를 만나고 싶다 그랬더니 훌륭한 정치인이다 그러면서 또 이재명이가 만나고 싶다 그랬대네요. 맞습니다. 그거 봤습니다. 이준석이랑은 또 친한 사이여가지고 김상욱이라는 이미, 자가 네, 따로 이렇게 연락을 했다고. 네.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힘든 정치하고 싶으면은 우리 당으로 와라. 이제 민주당으로 가면은 자리는 보존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김상우 국회의원은 민주당 가도 못 버팁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성격은 충성 정당이거든요. 자신의 그 어떤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당에 자신의 의견을 굽히고서라도 무조건 따라올 수 있느냐. 근데 김상욱은 이미 그 당의 거의 대부분의 그 국회의원들이 탄핵을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신이 뭐 꼿꼿한 사람인 것처럼 마치 굉장한 신념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했는데 이러시면은 민주당 가서도 왕따 당하십니다. 제 기억이 맞네요. 지구당 개편대회장에 뱀 풀었대요. 한 40년, 50년 전 얘기예요. 그 당시 언어는 굉장히 파격적이네요. 지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하면 바로 현행범 체포되고 뭐 좀 감방에 꽤 오래 살 것 같은데.
아이고 참. 야, 시간이 많이 됐네요. 저도 김상욱 관련 한 말씀만 살짝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젊은 연인들이 하는 눈치 게임이 있어요. 식은 것 같을 때 누가 먼저 차냐. 혹은 차는 게 너무 힘든 사람은 채우고 싶어가지고 자꾸 암시를 주고 그러죠. 그런데 정당 정치는요, 차야 될 땐 차야 됩니다. 정당 정치는 당에 지금 위해를 가하고 있는 내부 구성원을 빨리 쳐내지 않으면 그게 나쁜 사례가 되잖아요. 김상욱을 출당시키거나 혹은 더 강력한 징계를 해야 될 기회를 놓친 지도부의 무능이다. 이렇게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김상욱이 원래 썩은 가라지인 건 우리가 다 알았는데 그 가라지가 지금 이런 식으로 영향 끼치는 거 우리가 출당시키고 명확하게 딱 선 긋고 나서 이런 모습이었을 때가 오히려 더 우리에게 피해가 적었을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단식한다 그러니까 이 응원 댓글이 많네요. 제대로 단식하게 하기 위해서 CCTV라도 설치하자. 저는 이제 카메라 가지고 가려고 했어요, 사실. 가서는 뭐 비아냥거리지 않고 응원한다고 다 제가 방송하겠다고 그러려고 했는데 진짜로 가실까봐 제가 참았습니다. 참. 생애 첫 투표 운동 하고 계시잖아요, 탄탄대로. 네. 예, 잘 되나요? 네, 웹 개발 거의 다 끝냈고 저희가 사진 필터를 가지고 이제 자기 표현할 수 있는 유도를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뭐 선택하지 않으면 선택당한다. 뭐 엄마 아빠 아직도 투표 안 했어? 뭐 이런 필터를 가지고 하는 건데 원래는 이거를 좀 영향력 있는 단체에 제안을 했었는데 저희 청년들이 원하는 바와 당이 원하는 바가 좀 달라서 빠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 신나게 하자라고 해서 생애 첫 투표하는 친구들 축하하는 의미로 신촌에서 아예 클럽을 열어버리자. 야외에서 사일런스 디스코라는 게 있거든요. 자기들끼리 이제 이어폰 헤드셋을 반짝반짝거리는 네온 사인 헤드셋 끼고 우리끼리 막 신나는데 밖에 사람들은 조용한 거예요. 쟤네 왜 저래? 라고 봤는데 다 같이 막 춤추고 놀고 있는 거죠. 이거를 5월 30일날 할 건데 생애 첫 투표하는 만 18세 친구들을 대상으로 선착순 200명을 모집해서 하려고 해요. 그게 사일런스 페스티벌? 네, 사일런스 디스코인데 디스코, 사일런스 디스코. 저희끼리는 투표는 힙이지 first time voter 사일런스 디스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재밌겠는데. 너무 재밌나요? 네, 한번 저 취재 갈 놀러 겁니다. 와주십시오. 저희도 취재 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없으면 못 해요? 이거 없으면 아주 작게 들리세요. 그냥 뚠뚠뚠. 근데 귀에서는 빵빵빵 이제 이러는 겁니다. 그 클럽은 뭐 나이로 입밴 뭐 이런 거 없죠? 나이. 네, 권유님은 특별히 들어오시도록 미리 말해놓겠습니다. 그런 클럽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럴 때 가야 돼요. 아니 제가 동안이래요, 사람들이. 예, 맞습니다. 어떻게 좀 해볼게요. 예. 20대로. 예, 마무리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저 먼저 할까요? 아니 저는 먼저 좀 양보하겠습니다. 네, 권혜영 대표님. 네, 국민의힘의 지금 실내 적립 통장이 다 바닥난 것 같거든요. 이거를 다시 채우시려면 정말 원래 보수가 추구했었던 가치들, 그러니까 질서, 최소한의 질서라도 보여줘야 되는데 어떠한 예우도 없고 질서도 없는 모습을 계속 지도부가 보여주면 없는 바닥 마이너스까지 뚫고 내려간다. 이제 진짜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당이라는 거는 그냥 눈에 보이는 간판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적립통장을 다시 채우셔야 한다. 네. 예, 뭐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해서는요, 정말 이제까지 본 적 없는 우파 진영 대통합 대동단결, 국민의힘 쌍권은 정말 문제다라고 모두가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사실 중요한 거는 이 단일화 혹은 이 대선이라는 어떤 꽃을 피우느냐가 중요할 텐데 여기에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당원이고 유권자예요. 그러니까 후보 2명이 고독한 결단을 하지만 그 결단은 그 밖에 있는 분위기 영향 많이 받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자 바라는 것이 있어요. 저는 first time vote 너무 좋은데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런 관심을 가지고 이번 정치에 들여다본 이 청년들이요. 한번 당원 가입해 보면 어떨까? 지금 당장 당원 가입하면 어떨까? 사실 오늘
5월 9일이기 때문에 오늘 가입하면 아마 5월 달에 당비가 나갈 겁니다. 그러면은 3개월 지나면 7월 달에는 만일 전당대회가 있어도 경선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당의 지도부의 문제를 봤으니까 이걸 우리가 국민의힘을 말하자면 강하게 응징을 해가지고 정말 뭐 해산시켜 버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사실 우리가 침투해서 그 안에서부터 뭔가 바꿔가는 노력도 저는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예. 예. 여기 두 분 대담 들으시면서 똥개 108마리와 호랑이의 싸움이라고 댓글을 올리셨네요. 그 호랑이를 사냥한다는 사냥개가 풍산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풍산개를 제가 제주도에 살 때 한 몇 년간 이제 그게 이제 워낙 제주도 산중이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좀 같이 살은 적이 있는데 풍산개는 진짜 호랑이라도 맞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풍산개가 호랑이를 사냥한다는 게 한 마리가 한 마리 사냥하는 건 아니고 풍산개 한 대여섯 마리가 그 호랑이랑 싸우는데 그 중에 한 서너 마리는 죽는데요, 풍산개. 근데 죽을 때까지 한번 물면 안 놓고 그렇게 해서 호랑이를 잡는다는데 그 보통의 개들 있잖아요. 또는 이제 여기 댓글에 올라온 똥개들 있잖아요. 이것들은 108마리가 아니라 1800마리가 와도 호랑이가 딱 나타나면 다 꼬랑지 내리고서 도망을 그렇죠. 가기 때문에 한 마리도 덤비지를 못한대. 예. 예, 지금 이 국민의힘과 이 김문수의 관계를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신 것 같으네. 그런 면에서 예. 어떻게 보면 한덕수 후보도 김문수 후보의 지금 그 굉장히 야성 있는 리더십을 배울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오늘 불타는 금요일 목격자 K 권유 대표 그리고 탄탄대로 권여행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